가만히 지금까지의 내 일생을 돌아보면 그 누구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은 굳이 깊게 얘기하고 싶진 않다. 그러다가 가만히 또 생각하여 보니 유학 초창기 때부터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었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재미삼아 많은 에피소드 중 갭스 베스트 7 에피소드를 한번 적어볼까 한다. Here we go. 1. 촌놈들과 맥도날드. 1977년 초에 미국에 왔다. 미국행 비행기 옆좌석에 앉은 친구도 시카고 누나댁으로 이민 가는 녀석이기에 친해져서 통성명을 하고 도착하여 짐도 풀고 일주일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 전화 통화를 하고 드디어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도통지리를 모르니 어디서 만날지 엄두가 안 나는데 그 친구가 우리 집 근처에 노랗고 빨간 아치 모양을 한 햄버거 집에 있는데 맥도날드라고 하는 것 같다 라는 말에 야, 거기 우리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있는 곳이야. 와우, 우리 가까이 살고 있었네. 당장 만나자 하며 성질 급한 한국인 아니랄까봐 그날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는 둘 다 기진맥진하여 2시간 후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와서 전화통에다 야,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 뭐하냐? 라고 똑같이 성질을 냈던 에피소드가 있다. 크크크크. 그때만 해도 아마 시카고 지역에 맥도날드가 100여 군데는 되었을 것인데 한국 촌놈들이 그게 체인점인지 뭔지 어떻게 알았겠는가? 2. 도그푸드와 미네스트로니 스프. 미국 생활 며칠이 되어서 이제 혼자 걸어서 근처 그로서리까지 가는 능력이 생겼을 때 어느 마트에 가보니 한국에서 운 좋아야 먹던 그 맛있던 고기 통조림이 선반에 가득 보였다. 몇 개 사가지고 아프트에 돌아와서 근사하게 김치와 함께 볶아 먹었더니 맛이 기똥차다. 저녁 때 일하고 돌아온 누나에게 이거 먹으라고 했더니 잠시 통조림 뚜껑을 살펴보더니만 니거 걔가 먹는 통조림 아니냐며 기겁을 한다. 원 세상에 내가 그 당시 개 통조림이 있다는 건 또 처음 들었다. 한국에선 사람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미국처럼 개님과 고양이님을 위해 통조림이 따로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했겠는가? 또 한 번은 누구 집, 누나 따라 나간 교회 교인 집이다. 내 가서 먹은 그 채소 스프가 너무나 맛있어서 그걸 사 먹으려고 마트에 갔다. 그때 슬쩍 레이블을 보고 기억했는데 MINESTRONE라고 쓰여 있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거기 직원에게 혀를 굴리며 쉐어리스 마인스트론 스프 했다. 갸우뚱 하면서 모른다고 했다. 그러다가 잠시 연구를 하더니만 모미네스트로니 라며 찾아주었다. 미네스트로니를 잘랐다고 마인스트론으로 지 맘대로 띄어쓰기를 해서 마인스트론이라고 발음을 한 것이다. 3. 동양인 처음 보는 백인들. 드디어 시카고에서의 생활을 접고 컴퓨터로 전공을 바꾸며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던 그해 여름경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나는 고물차를 끌고 혼자 장거리 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 차가 똥차라서 쉬고 하여 2에서 3일째인가 어딘지도 모르는 깡촌이다. 하도 배가 고파 어느 작은 마을이 나오길래 혹시 먹을 게 있나 둘러보다가 조그마한 식당이 보여서 그곳에 들어갔다.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푸짐하게 배 터지게 근사한 음식을 공짜로 얻어먹고 나왔다. 거기 주인이 자기 일생 60여 년 동안 동양인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는 처음 봤다며 기념이라며 저녁 일체를 공짜로 쏜 것이다. 대신 밥 먹는 내내 5대 6명의 손님들이 나를 둘러싸서 서울이 일본의 도시냐? 한국에는 비행기가 있냐? 기차 같은 것도 있냐? 햄버거 있냐? 등등의 질문 공세를 감수해야만 했다. 데어 이즈 노 프리 런치? 4. 성실로 취직. 대학 3학년 때 남들은 졸업 후에도 힘차게 노력해야 잡는 다는 잡을 나는 3학년 말쯤 정식 하이어가 되었는데 내막은 이렇다. 저녁 수업이 하나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낮에는 수업 듣고 늦 오후엔 컴퓨터 랩에서 랩 조교로 일하고 저녁 기숙사로 돌아가선 라로 기숙사 일하고 12시까지 공부하고 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세븐일레븐에서 밤일을 하던 때다. 그러면 언제 자냐고. 아침에 한 3에서 4시간 그리고 밤일 가기 전에 잠시 자곤 했다.
그 야간 수업의 강사가 그 당시 국방부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휴즈 항공사라는 회사의 개발부 매니저였는데 나를 몇 번 유심히 본 모양이다. 왜냐하면 성적도 탑이었지만 일단 먼저 와서 책을 읽고 있고 자기를 대신해 랩조교로 컴퓨터 작업 보조를 하고 몇 번 아마도 내가 수업 끝나고 강의실 정리하는 것도 본 모양이고 결정적인 것은 어느 날 수업을 위해 애널로그 컴퓨터 기기를 끙끙대며 운반하던 그 강사. 이름은 아직도 기억하는 잭 파워커로 기억한다. 내게 한 동양인 사나이가 뛰어가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한국에선 보통 있는 당연한 일이지만 수고를 해준 그날과 그 주인공인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3학년 말에 덜컥 휴즈항공사에 잡 어플리케이션을 냈다. 하이링 매니저였던 잭이 졸업생도 아닌 녀석이 겁도 없이 지원서를 내어서 그냥 휴지통에 집어넣으려다 잠시 스쳐 보이는 그 얼굴 모습을 기억한 모양이다. 그래서 일단 얼굴이 잘 생기고 보아야 한다. 크크크. 그래서 취직이 되어서 수많은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의 부러움을 샀다는 에피소드다. 5. 제프와의 대화. 몇 년이 지난 후 나는 그 당시 꿈에 그리던 최고의 컴퓨터 회사인 IBM에 취직하게 된다. 그리하여 잘 배우고 좋은 팀에 들어가 근무하던 중 나와 친한 제프라는 흑인 친구와 가끔 통신을 하게 되었다. 그때 80년도 초반에는 스마트폰이 없고 다들 유선전화를 사용하였는데 우리 IBM은 브릭라는 별명을 가진 와이어리스 디바이스가 있었는데 일종의 보이스와 텍스트 통화 및 정보 접근과 공유가 무선으로 가능했다. 제프와 내가 문자로 장난을 하던 중 그 녀석이 나보고 너희는 왜 눈이 그리 작냐 하길래 나도 너희는 왜 입술이 왜 그리 두껍냐 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게 세큐리티에 걸렸다. 무작위로 아무 때나 통신을 모니터와 스캔하는데 마침 운이 없었는지 내 문자가 바로 그때 그 시간에 걸린 것이다. 다음 날 내가 HR 디렉터 오피스로 소환되었다. 그 당시도 인종차별 발언은 실직의 이유가 당연히 되었다. 디렉터가 자초지종을 묻다가 제프랑 얘기하고 파이어 시킬 건지 결정하겠다며 자리에 가 있으라고 한다.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 기도뿐 할 것이 없었다. 제프에게의 연락은 이미 차단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무사했다. 그놈의 제프놈이 우린 그냥 장난으로 한 것이다 라고 나를 옹호해 주었고 직장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나의 성실과 능력이 증거가 되어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이다. 크크크. 물론 그 주말에 제프를 데리고 한인타운 음식점에 가서 배 터지게 먹이긴 했지만 어쨌든 땡큐. 6. 연기로 강도들 퇴치. 휴즈 항공사 근무 시절. 어느 날 일 끝나고 곧장 라 다운타운 근처의 모임에 가야 했다. 한인타운 인근에서 프리웨이를 내려 가스를 넣고 있는데 저쪽에서 흑인 2대 3명이 몽둥이를 들고 걸어오면서 사람들을 협박하며 돈과 금품을 갈취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때 정장에 선글라스를 쓰고 국방부 시크리트 프로젝트를 하던 중이라 세큐리티 클리런스를 표시하는 빨간 줄이 2개 그어진 배지를 차고 있었다. 이게 멀리서 보면 FBI나 수사관 배지 같긴 하다. 어쨌든 순간의 기지를 발휘하여 다가오는 그들을 보며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고 마치 총을 잡고 있는 듯한 양복 상의를 약간 열어서 배지를 보이게 했다. 그러면서 지금 잠복 근무 중이니 나를 방해하면 공무방해로 경찰을 불러 체포하겠다 하며 뻥을 쳤다. 결과는 몽둥이도 던지고 새 녀석들이 혼비백산하며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도 후다닥 그곳에서 도망쳤다는 에피소드다. 때로는 뻥도 필요한데 그것도 젊었을 때나 가능하다. 7. 대사건들 한꺼번에 실직, 발목, 티켓 등. 마지막 에피소드인데 수년 전 내가 북가주에서 직장 때문에 기러기 생활을 하던 때 내가 하던 프로젝트가 끝나고 자연스레 레이오프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매달 콜로라도로 가족 상봉을 오가면서 다시 콜로라도로 돌아가려고 이미 그곳에 있는 회사에 인터뷰를 다 마치고 첫 출근 데이를 협상하던 중이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분 좋게 회사를 관두고 집이 있는 콜로라도로 돌아왔다. 와서 새 회사에 연락을 하는데 나를 하이어 한중역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 나중에 알아보니 내가 콜로라도로 돌아오던 그 일대 2주간에
다른 헤즈브로라고 하는 큰 회사가 그 회사를 인수해 버린 것이다. 거기다가 새 회사의 중역진들이 인수한 회사 매니지먼트를 전부 물갈이 해버린 것이다. 연락이 되어 설명을 해보았는데 별 진전이 없었다. 물론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고용이 인정될 수도 있었겠으나 시간과 노력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는 시건이 벌어진 것이다. 덕분에 한동안 실컷 놀다가 다시 취직은 했지만, 그런데 같은 해에 나는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경찰에 걸려서 티켓을 3번이나 떼이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교회 체육대회 중 오른발목이 부러지는 시건이 또 벌어졌다. 그 해는 나에겐 생각하기도 싫은 해였다. 나중에 누가 그 해가 나에겐 아홉수라고 했는데 교회 장로인 내가 그것을 믿겠는가? 흐흐흐. 이상은 간략히 얘기해본 기억나는 7가지 에피소드다. 역시 결론은 나는 감사하다. 이다. 지금 나는 건강하고 나의 식구들도 건강하고 아이들도 다들 좋은 직장 잡고 가정도 가졌고 너무나 감사하다. 당시에는 황당하고 어렵고 힘든 사건들도 다 인간이 감당할 것들이고 또 그것을 거쳐 나온 후에는 다른 시각으로 되돌아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다시 한번 결론은 감사하다는 것이다. 이제 은퇴한 나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내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감사하며 예전의 모든 사건들과 어려움들도 나에겐 값진 교훈과 추억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열심히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계획해본다. 땡큐 땡큐 땡큐.